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에 2019년 고향세 도입을 목표로 해왔지만 법안 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내년 시행도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째 논의해온 고향세 도입이 또다시 국회 법안 심사 절차에 막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지 못했고 이후에도 고향세 관련 법안은 심사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행안위에 따르면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있는 200개의 법안 중에 고향세 관련 법안은 118번째.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심사에 최소 3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고향세 법안 심사를 위한 절대 시간이 부족했던 셈입니다.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는 고향세와 관련한 제정안 1건과 개정안 5건 등 모두 6건이 계류 중입니다. 올 상반기에 이미 국회를 통과했어야 할 고향세 관련 법안들이 반년가량 통과가 늦어지면서 내년 시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9일 고향세 조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도 고향세 도입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이 소멸된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3분의 국회의원들이 고향세법을 발의하였고 그리고 정부와 시도지사들 간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고향세법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어촌 살리기를 위해서 더 이상 고향세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쌀은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많은 데다 최근에는 정부가 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함에 따라 시장에 물량이 많이 유통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한동안 지속돼 내년 단경기 쌀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관측 12월호에서 12월 산지 쌀값이 현재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하며 내년 단경기에 해당하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쌀값이 올 수확기보다 하락하는 이른바 역계절 진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수확기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던 쌀값은 최근까지 보합세를 보이다 11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15일자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19만 3,684원으로 10일 전에 비해 12원 하락한 데 이어 11월 25일자 쌀값도 19만 3,636원으로 48원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은 미미하지만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농경연은 12월에도 쌀값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이 같은 추세가 내년 단경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쌀값 하락세의 요인은 올해 쌀 공급량이 예상 수요량보다 8만 8천 톤가량 많은 데다 공공비축미 공백 물량까지 더하면 총 13만 톤가량 수요량을 웃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쌀 공급량이 많아진 이유는 정부의 매입량이 줄어들어서입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2017년산 쌀의 경우 72만 톤을 매입했지만 올해 쌀은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공공비축미 35만 톤을 사들이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정부 매입량이 지난해보다 38.5%나 감소한 탓에 시장 공급량이 늘어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농경연의 분석입니다. 쌀 연간 시장 공급 물량이 전년보다 늘어나 약 13만 톤 내외의 추가 공급이 예상되어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쌀 수급 측면에서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단경기 가격은 현 수확기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확기 이후 농가의 원료국 출하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도 수확기 이후의 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쌀값 하락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다음 달 한우 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축산 관측 자료인데요. 반면 돼지고기와 산란계, 오리고기 값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2월 이후 축산물의 가격 전망을 내놨습니다. 먼저 한우고기는 1등급 1kg당 평균 도매값이 지난해보다 오른 17,300원에서 18,300원 선으로 한우값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채 750kg으로 환산하면 약 800만 원 안팎의 수준입니다.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도축 마리수가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 이는 내년 2월까지도 영향을 미쳐 내년 1, 2월 도매 가격 또한 17,000원에서 18,800원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닭고기 값도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보일 전망입니다. 12월 육계 도개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3.6% 줄어든 7,790만 마리 수준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닭고기 1kg당 가격은 1,300원에서 1,5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 닭고기 산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이후에는 전년보다 상승한 1,300원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경연은 돼지고기와 산란계, 오리고기 값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돼지 사육 마리수 증가로 다음 달 등급 판정 마리수가 150만에서 154만 마리로 추정돼 총 생산량은 8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돼지고기 공급이 늘어나면서 도매값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육 1kg당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최대 12% 하락한 3,700원에서 4,000원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가격 약세에도 돼지고기 수입량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에서 돼지고기 값이 떨어져 12월 돼지고기 예상 수입량은 3만 2천 톤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걀도 생산량 증가로 낮은 가격이 예상됩니다. 현재 달걀 가격은 살충제 검출로 인한 소비 감소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닭 마리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연 측은 특란 10개 기준 12월 달걀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750에서 8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최근 무기질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와 암모니아의 국제 가격이 크게 올라 국내 비료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료에 붙은 관세를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신건 기자입니다. 무기질 비료의 주 원료인 요소와 암모니아의 국제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비료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톤당 311달러를 기록했던 요소는 11월 360달러로 50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암모니아 역시 1톤당 369달러를 기록했던 지난 9월과는 달리 11월에는 400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중국의 생산 공장 가동 중단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원료 가격 급등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환율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평균 1,068원에서 1,097원으로 안정됐던 반면 내년 상반기 환율은 올해보다 30원에서 60원 정도 오른 1,130원 안팎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비료업체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료 수입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무기질 비료에 붙는 할당 관세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요소 비료 같은 경우에 2%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2% 정도 되는데요. 그걸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1% 내지 0%로 저희들을
자료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 한 15억 정도 줄어들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한 20억 내외로 줄어드는데 원가 절감에 좀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기능성을 강화한 고품질 비료를 공급하는 계기로 삼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친근한 관계를 쌓은 뒤 금전적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사귀기 편리한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이른바 SNS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SNS는 농촌에서도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지만 이 SNS를 악용해 금전적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주로 벌이는 범죄는 로맨스 스캠,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외래어 로맨스와 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인 스캠을 합친 말입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SNS를 통해 친근하게 접근해 수차례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은 뒤 긴급한 사정을 토로하며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에서는 이 로맨스 스캠을 당할 뻔한 고객의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창구에 송금하러 오셨는데 금액이 고액이어서 어떤 금액을 송금하는지 문의하니까 택배 발송비라고 하고 보내는 데가 터키였고 지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인을 알게 된 경위가 그 SNS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를 듣고 저희 로맨스 스캠이라고 예상이 돼서 고객님에게 그 관련 내용 안내해드리고 방지한 내역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사기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에는 56,667건의 사기가 발생했고 2017년에는 92,63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3년 새 63%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친구 요청은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해 오면 범죄를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청은 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SNS 활동이 활발해진 농촌에서도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교육적 귀농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온 아이들은 소멸 위기의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연과 교감하며 자신감과 삶의 지혜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그러운 아침 공기 속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함께 퍼집니다. 처음 해보는 승마 체험과 탁 트인 목장을 지나 과수원을 달리는 깡통열차는 도심에서 즐기던 놀이동산의 재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산골마을로 유학 온 도시 아이들이 자연에서의 배움을 찾아 떠나온 문득여행입니다. 학교와 학원, 집을 쳇바퀴 돌며 생활하다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온 아이들은 자연이 주는 즐거움에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심심했어요. 너무 서울에서 즐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입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와 소멸 직전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춘천시 사북면의 한 산골교육센터. 입시 전쟁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부모가 되면서 최근 센터가 자리한 마을에는 도시에서 온 농촌 유학생이 전체 학생의 절반을 넘습니다.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삭막하고 콘크리트 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좀 대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염증을 느끼고 또 아이들은 좀 어렸을 때라도 좀 마음껏 자연에서 시골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자연을 찾아서 농촌을 찾아서 학교를 마치고 센터에 온 아이들은 컴퓨터나 핸드폰 대신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교감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성과 창의력을 키웁니다. 또 농촌 홈스테이를 통해 아이들을 보살피는 주민들은 외로움을 덜어내고 조용하던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부모는 다양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도시의 직장 생활을 접고 교육적 귀농과 귀촌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집에 가면 핸드폰밖에 할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애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아빠가 농사일을 하시다 보니까 겨울에는 저랑도 많이 놀아주시고 그리고 일도 빨리 끝내고 돌아오셔서 더 아빠랑 더 가족끼리 친해질 수 있는. 정주 여건과 경제적 논리에 밀려있던 농촌이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19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영암 2곳과 해남, 무안, 한평, 진도 등 전라남도 지자체 6곳이 선정됐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주산지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 규모화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여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들은 각각 2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10월 설봉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천 쌀문화축제에 외국인 8천여 명을 비롯한 42만 9천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천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농특산물 등 현장 판매액은 16억 원, 직접 경제 효과로는 255억 원을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축제 평가를 토대로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년 축제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전남 최초로 유기 인증을 받은 친환경 한우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유기 인증은 무항생제 축산물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인증 수준으로 유기 재배로 생산한 사료를 100% 급여하고 동물복지형 축사 환경 조성, 운동장 설치 등 인증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남은 작년에 경남 산청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북 친환경 농산물에 다른 지역 학교 급식 공급량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다른 지역 학교 급식에 공급된 전북의 친환경 농산물은 2,522톤으로 이미 작년 공급량인 2,412톤을 넘어섰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2015년 63억 원에서 올해 8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오늘의 건강 먹거리는 최서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농산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추워진 날씨 탓에 콜록콜록 기침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이맘때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우리 농산물이 있습니다. 천연 감기약이라고도 불리는 건강식품,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달콤한 향기가 진동하는 전남 고흥군. 노란 빛깔에 보기만 해도 시큼상큼한 이것, 바로 유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유자 주산지로 알려진 고흥은 유자의 계절을 맞았는데요. 겨울을 알리는 전령사라고도 불리는 유자. 한 손에 꽉 차는 정도의 크기로 다른 감귤류에 비해 껍질이 두꺼운 편입니다. 또 과육은 단단하고 큰 씨가 많이 들어있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겨울철이면 유자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유자는 레몬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해 감기 예방에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본초 강목에는 유자를 먹으면 답답한 기운이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며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길어진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유자는 영양학적으로 비타민C 함량이 높고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감기 예방이나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자의 구연산은 피로 회복이나 소화액 분비에 좋고 리모넨 성분은 목의 염증을 가라앉혀 목감기나 인후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유자 한 알이면 하루 비타민 권장량 100mg을 가뿐히 채울 수 있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유자의 이 노란 껍질에는 사과나 배보다 더 많은 양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 중년 여성에게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유자를 이용한 요리법 알아볼까요? 유자 껍질은 소금물로 닦아야 살균 효과가 납니다. 껍질은 가루를 내어 향신료로 쓰고요.
과육과 설탕을 1:1 비율로 넣고 유자청을 만든 뒤 뜨거운 물에 넣으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 완성입니다. 또 고기 요리에 넣으면 상큼한 향으로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고기도 더 연하게 해주는 일석이조 효과까지.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유자 잘 고르는 법 알려드립니다. 크고 표피 상태가 좋은 것을 저희는 최상 등급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표피가 좋지만 좀 작은 부분, 부가 작은 부분들은 그 아래 단계로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이즈도 작고 이렇게 흠집이 많은 유자들은 이제 하품. 또한 과피가 매끈한 것보다는 울퉁불퉁하고 향긋한 향이 나는 유자가 맛도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고요. 영양 가득한 금빛 과일 유자로 건강한 겨울 나길 바랍니다. 네, 유자가 몸에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효능이 다양한 줄은 몰랐네요. 네, 유자의 다양한 효능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음료나 소스, 피자 등 다양한 식품 소재는 물론이고요. 화장품과 비누 등 미용 산업까지 그 가공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유자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유자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황색 색소가 피부에 침착돼 피부가 노랗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황색 색소가 대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본래의 피부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유자차 2-3잔 정도를 마시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서영 기자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